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선배, 내가 그리운 거예요? 아니면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아침 7시가 되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거죠. 병원에서 일할 때부터 몸에 밴 시간인데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가을볕이 따스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야옹, 야옹. 베란다에서 나비가 울어댑니다. 회색 털에 하얀 점이 박힌 길고양이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집 베란다를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처음엔 쫓아내려 했는데 혼자 사는 집에 생명체가 하나 있으니 그리 나쁘지 않더라고요. 잠깐만 나비야. 밥 줄게. 냉장고에서 참치캔을 꺼내 그릇에 덜어줍니다. 나비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밥을 먹기 시작해요. 혼자 밥 먹는 건 정말 적막한데 나비가 있으니 그나마 낫습니다. 식탁에 앉아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우유로 아침을 때웁니다.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요즘 뉴스는 무거운 이야기만 가득해서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네요. 젊은 배우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 왠지 민망합니다. 그런 나이가 저에게도 있었나 싶어요.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에서 톡톡 소리가 납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에요. 대학 78학번 단톡방에서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나 봅니다. 물기를 닦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혈압이 좀 높다고 하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영수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곧이어 여러 사람들이 답장을 보내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늘 그랬듯이요. 가끔 단톡방을 보면 그 시절이 다시 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다녀왔다고 또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죠. 나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11시쯤 되니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아파트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집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오늘도 경로당 가시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차나 한잔 하려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경로당에는 평소처럼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화투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신문을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화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향이 은은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정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옆자리에 앉으신 김할머니가 말을 거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언제 들어와요? 아마 추석 때쯤 올 것 같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또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누군가 옛날 사진을 올렸네요. 대학교 축제 때 찍었던 사진 같은데 흑백이라 얼굴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데도 제대로 차려놓고 먹게 되더라고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나비는 베란다에서 잠들었나 봐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숨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때도 있어요. 이런 적막한 밤이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때 그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미래가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이렇게 혼자 누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인생이란 게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쁘지만은 않아요. 평온하니까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고 나비가 울어댈 거고 단톡방에 누군가 안부를 묻겠죠. 그런 일상이 지금의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며칠째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비밥 주기, 경로당에서 차 마시기, 그리고 저녁엔 단톡방 들여다보기.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단톡방이 부산했거든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요. 미영이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참여자 목록을 확인해 봤어요. 새로운 이름이 하나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이도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이도윤일까요? 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던 항상 조용하고 책만 읽던 그 선배 말이죠.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휴대폰을 꽉 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신 분이세요? 몇 학 가셨어요? 질문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새로 들어온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철학과 이도윤입니다. 혹시 여기에 정희 씨 계신가요?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 그 이도윤 선배였어요. 그리고 저를 찾고 있다니요.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요. 마치 20살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벤치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던 그 선배가 지금 저를 찾고 있다니요.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우리 중에 정희 씨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몇 명이 제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아, 정희 씨 있으시잖아요. 간호사 하셨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정희 씨를 찾는 건 아닐까요? 그 시절 저는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선배가 기억할 만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정희입니다. 국문과였는데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더 떨렸어요. 선배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몇 분 후에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단톡방이 아니라 저에게만 온 메시지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맞으시군요. 기억나세요? 항상 도서관 앞 벤치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어머나 정말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시절 저는 정말 매일 그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선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혼자 설레고 혼자 아파하고 그랬는데 선배도 저를 봤던 거네요. 네, 기억합니다. 선배도 자주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쓴 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어요. 그때 참 예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선배의 메시지를 보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하셨다니요. 그때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간호사 일을 하다가 은퇴했고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차마 쓸 수가 없었어요. 이혼한 이야기나 혼자 사는 이야기 같은 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선배가 일부러 나를 찾았던 걸까요? 어쨌든 4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차라도 한잔할까요?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요. 만나자고요? 정말요? 저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66살의 제 모습이 그 시절과는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주름도 생겼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고요. 그래도 선배를 만나고 싶었어요. 40년을 기다린 마음이었으니까요.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오후 2시에 경복궁 근처 찻집 어떠세요? 다담이라는 곳인데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약속을 잡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불안했거든요. 선배가 저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기억 속에 제가 너무 미화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설마 아닐 거예요. 날 기억할 리 없잖아요. 그땐 나 혼자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40년 만의 기회니까요. 주말까지 며칠 남았는데 매일이 1년 같았어요. 뭘 입고 갈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온갖 상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비만 저의 들뜬 마음을 모르는 채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기까지 사흘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보며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머리는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화장은 진하게 할지 연하게 할지까지 마치 20살 처녀가 첫 데이트를 앞둔 것처럼 말이죠.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해 보이는 회색 니트와 검은색 치마를 꺼냈어요. 너무 꾸민 것 같지도 너무 소홀한 것 같지도 않게 말이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습니다. 주름이 좀 가려지길 바라면서요. 나비가 베란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비야, 엄마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 늦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혼자 잘 있어야 해. 나비는 야옹하고 한번 울더니 다시 햇볕 아래 누워버렸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런 평온함이.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계속 두근거려서 가슴을 누르고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니까 떨릴 만도 하죠. 그런데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다담이라는 찻집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골목 안쪽에 있는 조그만 가게였거든요. 2층 한옥을 개조한 곳 같았는데 고즈넉하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이야. 그냥 옛 친구 만나는 거야. 별일 아니야.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는데 그때 입구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도윤 선배였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선배님,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배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별로 안 변하셨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배님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세요. 저도 똑같이 거짓말로 대답했어요. 서로 늙었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 이런 인사말이 예의인 것 같았거든요. 차를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그때 정말 자주 봤어요. 도서관 앞 벤치에서 늘 책을 읽고 계시던데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이나 시집 같은 거요. 선배님은 어떤 책을 읽으셨어요? 주로 철학책이었죠. 그때는 세상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선배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 시절 이야기, 졸업 후 어떻게 지냈는지, 가족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선배는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혼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참 부러웠어요. 선배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는 늘 혼자서도 당당해 보이셨거든요. 책 읽는 뒷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정말요? 저는 그냥 소심해서 혼자 있었던 건데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활발하지 못해서 늘 혼자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나 봐요. 선배의 말을 듣고 있으니 꿈만 같았어요. 제가 특별해 보였다니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선배가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구체적인 기억보다는 대략적인 인상만 말씀하시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그때 저랑 같이 있던 친구들 기억나세요? 살짝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선영 씨였나? 키 크고 활발한 친구 있지 않았나요? 선배가 대답하셨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선영이는 제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전혀 다른 과 학생이었고 저와는 접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선배가 저를 다른 사람과 헷갈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선영이는 제 친구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랬나요? 제가 기억을 잘못했나 보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선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선배는 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다른 사람들과 헷갈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40년이나 지났는데 그 시절 모든 걸 기억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저처럼 조용했던 학생을 말이에요. 괜찮아요. 저도 가물가물한 게 많아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40년 전 그 벤치에서 멀리 바라보기만 했던 선배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게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찻집 안으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선배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더라고요. 2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물론이죠. 저도 좋아요. 너무 빨리 대답한 건 아닌가 싶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시간 되시면 여기서 만날까요? 아니면 다른 곳도 좋고요. 선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찻집을 나왔어요. 밖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거든요. 선배가 저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선배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대학교 캠퍼스, 그 벤치, 가을 단풍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헤어질 때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희 씨, 혹시 그때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나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제가 선배를 좋아했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에요.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서요. 선배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40년 전 그 마음을 지금 와서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선배가 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슬펐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어서요. 집에 도착하니 나비가 베란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비야, 엄마 왔어. 나비를 쓰다듬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혼자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군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만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경복궁을 산책한 후 찻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걷기에 딱 좋았거든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선배가 말씀하시며 옆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궁궐 안에 단풍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요. 정말 그래요. 이런 날씨에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한동안 이렇게 여유롭게 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복궁 안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취미는 뭔지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정희 씨가 자주 앉아있던 그 벤치 기억나세요? 선배가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네, 물론 기억해요. 도서관 앞에 있던 벤치 말씀이시죠? 제가 거의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였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정희 씨를 처음 봤거든요. 그때 무슨 책을 읽고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순간 이상했어요. 아까는 선영이라는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을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소설책이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는 그때 정희 씨 옆에 앉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냥 멀리서만 봤어요. 선배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선배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찻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선배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그때 정희 씨는 늘 혼자 계셨나요? 친한 친구는 없었나요? 몇 명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키 작고 안경 쓴 친구 있지 않았나요? 선배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 이야기네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는 없었거든요.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선배는 저를 다른 사람과 완전히 헷갈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선배님 혹시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선배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요? 무슨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선배가 궁금해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시절이 가물가물해서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선배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단톡방에서 제 이름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해서 연락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대화들은 뭐였을까요? 선배가 저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40년을 기다린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배에게는 저는 그냥 기억 속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중 하나였던 거네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보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돌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이대로 끝내야겠어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선배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늦은 오후 햇살이 선배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자리에 앉으며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경치 구경하고 있었어요. 선배가 미소를 지으셨지만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제가 너무 오래 자리를 비웠나 봅니다. 선배님,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 괜찮으세요? 약국에서 두통약이라도 사드릴까요?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쉬면 나을 거예요. 오늘 만나주셔서 고마웠어요. 일어서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선배도 일어서서 인사해 주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40년 동안 품고 있던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혼자 간직하고 있던 추억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나비가 베란다에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나비야, 엄마 왔어. 나비를 안아 올리니 따뜻했어요. 적어도 나비는 저를 기억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침실로 들어갔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담아둔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옛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대학교 졸업 앨범, 친구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노란 봉투에 담긴 편지들이 있었어요. 제가 쓰고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이도윤 선배님께라고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저의 글씨였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문과 2학년 정희입니다. 항상 도서관 앞 벤치에서 선배님을 뵙곤 했는데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선배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때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다른 편지도 꺼내 읽어봤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벤치에서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책을 읽으실까 궁금했는데 철학책이더라고요. 어려운 책을 읽으시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언젠가는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선배님, 제가 매일 그 벤치에 앉아 있는 이유를 아시나요? 선배님을 볼 수 있어서예요. 멀리서라도 선배님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제가 결국 하지 못한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선배님, 사실 저는 선배님을 좋아합니다. 처음 뵌 순간부터 계속 마음속에 남아 계셨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선배님에게는 저 같은 후배가 기억에도 남지 않겠지만 저에게는 선배님이 전부였어요. 이 편지를 드릴 용기는 없지만 적어도 제 마음만은 솔직하게 적어보고 싶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용기가 나지 않네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의 순수했던 마음, 간절했던 마음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선배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정희 씨, 오늘 갑자기 아프셨는데 괜찮으세요? 집에 잘 도착하셨나요? 선배의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만 저를 기억하지 못할 뿐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선배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정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서요. 실수라니요. 선배는 뭘 눈치채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표정 관리를 못했나요? 무슨 실수 말씀이세요? 되물었어요. 그때 제가 말한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희 씨를 만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침내 선배도 눈치채신 거네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선배는 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괜찮아요. 40년이나 지난 일인데 모든 걸 기억하기는 어렵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게라니요. 그럼 지금까지는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그 벤치에서 만날까요? 대학교 도서관 앞에 있던 그 벤치 말이에요. 놀랍게도 선배가 그 제안에 동의해 주셨어요. 아마 죄책감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 벤치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어요. 제 마음도 그리고 이 어색한 만남도요. 벤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약속 날이 되어 대학교로 향했어요. 40년 만에 다시 찾는 캠퍼스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에 옛날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그때는 매일 이 길을 걸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낯선 곳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캠퍼스 안으로 들어서니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겼고 학생들의 옷차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도서관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벤치도요. 벤치에 다가가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거의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였거든요. 나무는 더 커져 있었지만 벤치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때처럼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예전처럼 말이죠.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책을 읽는 대신 선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씨, 뒤에서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선배가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딘지 무겁해 보였어요. 선배님 오셨군요. 일어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배도 제 옆에 앉으셨어요. 이 벤치 정말 오랜만이네요.
선배가 벤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특별한 장소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희 씨,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선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희 씨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선배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아팠습니다. 단톡방에서 정희 씨 이름을 보고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벤치에서 책 읽던 학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랬군요.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정희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해요. 자꾸 그 벤치가 생각나고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선배가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선배님께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때 저한테 특별한 감정이 있으셨나요?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40년을 숨겨온 마음을 이제 와서 털어놓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되물었어요. 정희 씨를 보고 있으면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선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바람이 불어와 은행잎 몇 개가 벤치 위로 떨어졌어요. 노란 잎사귀들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알고 싶으세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네, 알고 싶어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매일 이 벤치에 앉아서 선배님을 기다렸어요.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요. 선배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편지도 여러 번 썼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한 번도 드리지 못했죠. 그냥 혼자 좋아했어요. 졸업할 때까지도 한 번도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정희 씨, 선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40년 전 일이니까요.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둔했나 봐요. 전혀 몰랐어요.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때 선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정희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선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요즘 혼자 지내고 있고 정희 씨도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선배가 망설이며 말씀하셨어요.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님, 그런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선배님은 저를 기억도 못 하셨잖아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40년 동안 선배님을 기억하며 살아왔어요.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아서도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선배님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선배님에게 저는 그냥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선배님, 저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금 선배님이 저를 보시는 건
저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혼자 있기 외로워서 그런 건가요? 선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와 낙엽들이 우리 주위로 떨어졌어요. 해도 기울어가고 있었고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애둘러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정희 씨, 선배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으셨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일어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요, 정희 씨. 선배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나 봐요. 무엇을요? 처음에는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이었어요. 외롭기도 했고 그 시절이 그리웠고요. 그런데 정희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선배의 말을 듣고 있으니 더 속상했어요. 결국 처음에는 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는 뜻이잖아요. 선배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를 보시는 마음이 정말 저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선배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희 씨에 대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인지. 선배가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거짓말로 저를 위로하지 않으셔서요.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 나갔다가 다시 돌아섰어요. 선배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낙엽이 선배의 어깨 위에도 떨어져 있었어요. 선배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선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40년 전 제가 매일 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선배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언젠가는 선배님이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길 바랐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라도 좋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용기를 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선배의 눈이 조금 촉촉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죠. 선배님은 그냥 지나가시거나 멀리서 책을 읽으시거나 그러셨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선배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선배님이 먼저 연락을 주시고 만나자고 하시고 심지어 다시 시작하자고까지 말씀하셨어요. 40년 전 제가 그토록 바랐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희 씨.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40년 전의 저라면 선배님의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선배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요. 상대방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선배님은 저를 기억도 못 하셨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잊을 수 있고 기억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선배님을 기억하기로 한 거죠. 선배는 벤치에서 일어나셨어요. 제게 다가오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선배님, 저 혼자 좋아했던 그 마음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 덕분에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해주었어요. 정희 씨,
제가 지금이라도 정희 씨를 제대로 알아가면 안 될까요? 선배가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늦었어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배님이 저를 진짜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선배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거든요. 선배님이 누구를 기억하든 누구와 착각하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저는 40년 동안 선배님이었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제 진실이에요. 선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40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있던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서요. 벤치를 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요, 이 자리. 제 청춘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님도 좋은 분을 만나세요. 선배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을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선배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캠퍼스를 나오면서 뒤돌아보니 선배는 아직도 그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혼자서요. 마치 4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이상했어요. 슬프면서도 후련했거든요. 드디어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선배님이 아닌 진짜 저를 위한 시작을요. 집에 돌아오니 나비가 베란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비야, 엄마 왔어. 나비를 안아 올리니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은 깊게 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아서 몸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나비밥 주기, 아침 식사, 그리고 경로당에서 차 마시기.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거든요. 오늘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경로당에서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봐요. 그냥 오랫동안 미뤄뒀던 일을 해결했어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자 안에 있던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이제는 그 편지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슬프기보다는 아름다웠거든요. 그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편지들을 하나하나 태우기로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거든요. 베란다에서 작은 양동이에 편지들을 넣고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단톡방에서 누군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알림이 왔어요. 확인해 보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얘들아, 다음 달에 동창회 해볼까? 오랜만에 다 모여서 얼굴이나 보자. 영수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참석할게요. 여러 사람들이 호응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구석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참여해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왔어요. 선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짧게나마 통화할 수 있을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궁금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녁 시간에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 씨, 바쁘실 텐데 전화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희 씨가 하신 말씀들을요. 선배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서 헤어지고 나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둔했다는 걸요. 선배님, 그때 정희 씨가 매일 그 벤치에 앉아 계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도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무엇을요? 40년 동안 저를 기억해 주셔서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배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선배님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정희 씨 덕분에 저도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늦었지만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 씨, 저는 이제 정희 씨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벤치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모습, 조용히 미소 짓던 모습, 모든 게 선명해요. 정말요? 네, 이상해요. 그날 이후로 자꾸 떠올라요. 아마 제 마음이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선배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쓸쓸했거든요. 하지만 정희 씨 말씀이 맞아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먼저 정희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선배님, 그래도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희 씨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때도 지금도요. 그리고 정희 씨의 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선배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는 다른 선택을 한 후였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선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희 씨께 그 벤치에 오늘도 가봤어요. 정희 씨 자리엔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더군요. 그 자리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만약 40년 전에 용기를 내어 정희 씨께 말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늦었지만 그때도 당신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도윤 드림. 편지를 읽고 나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밖으로 붉은 단풍잎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나비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와 가르랑거렸어요. 나비야,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나비는 야옹하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면 동창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구석에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제대로 참여해 볼 거예요. 66세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편지를 쓸 거예요. 40년 전에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요. 괜찮다. 그 마음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었어요. 라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